네, 자, 두 번째 시간. 천천히 할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야 이해가 돼요. 천천히 해야 이해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때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고,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자료 보려면 조금 더 깊게,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작년 기출이에요. 여기 보면 17페이지 2번 법원 상호 간의 충돌, 작년 기출입니다.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 내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이건 너무 내기 힘들어요. 근데 알아는 둬야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법 파트에서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총론 파트에서 나온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살짝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브리타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뭐 강사님들이 다 다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근 판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좀 특이한 판례들 있죠. 최근에 나온 판례들 중에 특이한 판례들은 약간 시험제 내고 터는 느낌이 강해요. 지금 우리 삶의 터전도 그렇거든요. 삶의 터전 판례도 당연한 게 판례가 나왔는데 한번 털고 말아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산재 유족 특별 조항 이런 것도 한번 털고 빠지기 딱 좋아요. 한번 털고 빠지기. 네, 그런 거는 아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이제 따로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돈을 내고. 그래서 거기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판례를 놓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판례를 놓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판례를 막판에 찍냐 안 찍냐는 문제가 되겠지만 살짝 보면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있긴 있거든요. 내면 딱 좋겠다. 그런 거 제가 모의고사 다 낼 거예요. 낼 거라서 써보긴 무조건 써봤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연기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놓고 일기 때 암기해서 빠바박 이렇게 일기인데도 펜이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일기 때는 펜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첨삭을 되게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법 과목하고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양으로 승부 보자, 뭐 그림을 많이 그리자. 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렸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쓰는 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그냥 뭐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아니고 이게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신림동의 답안지는 조금 천편일률적일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려면 논리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판단 기준은 다 써요. 논리의 흐름, 왜 이렇게 나왔고 왜 이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이 사안하고 왜 이렇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딱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점수 나올 거예요. 고득점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득점으로 말하면 노동법은 한 63점 이상인데 63점 이상은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놔야 돼요. 그래까지 못 쓰잖아 우리가. 그죠? 상대평가인데 63점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 본 문제가 나왔다. 근데 내가 이걸 한번 봤다. 내가 마지막 날에 꿈에 갑자기 걔가 점지를 해줘가지고 내가 가는 게 봤다.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64점. 충분히. 정말로. 제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오래 했습니다. 5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5년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근로기준보다 근로자가 나왔거든요. 제 시험 때. 그거를 안 봤어. 이 친구는. 안 나온다 이거 절대. 근데 1교시 시작하기 딱 10분 전에 볼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봤대요. 정말 잘 썼겠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위에 노력하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막판에 본 놈 절대 못 이깁니다. 막판에 본 놈 못 이겨요. 막판에 보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인데 아까 법원은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있고요, 취업규칙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근로계약을 했는데 시간당 500원, 1000원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겠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은 뭐 시간당 10,000원 했는데 취업규칙에 아니야, 시간당 1,000원. 상위 법규긴 하지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죠, 지금.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 밑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이 통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즉 뭐가 돼요? 최저 기준이 됩니다. 최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밑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만들 수 없어요. 취업규칙상 만약에 취업규칙에 우리는 회사가 특별한 업무의 성격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여기 위반. 당연히 여기가 상위 법규입니다. 범위가 점점 커질수록 보호 범위가 커지면 상위 법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상위법. 여기 상위법. 우선의 원칙. 얘네 둘이 붙으면 얘가. 얘네 둘이 붙으면 얘가. 그죠? 이거예요.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인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입니다. 양쪽 다 어쨌든 이거예요. 시급 2만 원. 근로기준법은 시급 얼마예요? 우리 알아주시면 좋아요. 9,160원이에요. 위반 아니네요. 최저기준. 취업규칙 시급 10,000원. 최저기준 아니니까 얘는 뭐 괜찮고, 얘네 둘이 봤을 때 얘가 상위법규니까 뭐예요? 우리 10,000원으로 적용해야겠네. 그죠? 그러면 누구가 불리합니까? 그렇지. 개별 근로자가 엄청 불리한 겁니다. 얘는 1대1로 계약한 사람이죠. 근데 얘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니까 회사 전 직원한테 다 규정이 되는 거고. 30회 때 나왔던 시험 문제 이겁니다. 시급 10,000원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했어요. 만약에 유리한 걸. 예시를 쉽게 준 거예요. 10,000원으로 시도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 불이익간 취업규칙이 변경 다 적용이 돼야겠죠, 전 직원한테. 근데 웬걸? 야, 그럼 나한테 개별적으로 동의 얻었어야지. 나는 근로계약상 유리한 조건인데 내가 왜? 나는 반대했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이 나중에 할 겁니다. 과반수의 동의. 과반수 동의. 이걸 받고 했으면 얘네한테도 인정됐는데 적용이 되는데 뭐다? 유리하니까 나는 시급 2만 원 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리조건 우선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게. 그러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뭐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겠네요. 예외. 그래서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보다 유리하면 하위 법규를 적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우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순위가 있네요. 그죠? 밑에부터 위에까지. 근데 우리 법이
순위만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법이 있겠죠. 동등한 위치에 있는 법. 아까 우리 하나는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봤을 때.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었어. 탁 나왔는데. 그렇지. 우리 일반 법이라고 하면 일반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해요. 헌법, 민법, 형법. 많이 들어봤죠? 헌법, 민법, 형법. 특별법은, 형법은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때렸어요. 그럼 형법상 폭행죄인데 이거 들고 때렸어. 그럼 뭐예요? 투수폭행죄. 그게 특별법입니다. 더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비슷해요. 우리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거 민법에서 가져왔습니다. 뭘? 노동법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특별법이 됐네요. 민법의 하위 법규입니까? 아니죠.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뭐다? 특별하게 보호해라.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동등한 위치,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일 때 적용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새로운 게 좋은 거죠. 그죠? 새로운 게 좋은 겁니다. 즉 뭐냐?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 여러분 개정됐으면 이전법을 적용하나요? 개정법을 적용하나요?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그게 신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이면 상하 규범의 순서가 있는 법원 간의 충돌일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예외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인 거고, 동등한 법원 간의 충돌일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나눌 때 나눠주면 좋겠죠. 법원 간의 충돌에서 1, 2, 특별법, 3, 신법 이게 아니고 상하 규범의 순서가 있는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 써주고, 동등한 규범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특별법, 신법을 써주고. 그러면 요 체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 노동법이 그렇다고 해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완전 받아들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조문이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들으세요. 없으면 들으시면 되고, 조문이 있으시면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근로기준법 3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거니까. 자, 3조에는 보시면 근로기준법 3조 성경 찾듯이 찾으시면 됩니다. 3조에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인 겁니다. 근로기준법만 따라라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최저니까 이거 이상하면 냅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하면 냅두는 거고. 97조를 볼게요. 근로기준 97조 읽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돼요. 자, 97조를 보면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방점을 좀 찍으세요. 미달입니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 10,000원인데 근로계약상 9,16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럼 뭐다? 10,000원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미달. 지역 규칙의 미달.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미달. 그러면 얘 입장에선 역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미달하는 경우만 하는구나. 미달하면 유리하게 봐주는 거네. 그럼 얘가 유리하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이 안 되겠죠. 얘가 2만 원이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안 되잖아. 그러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예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의 유리 조건이 인정되느냐? 그게 문제가 됐고 그게 판례가 나왔고 그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서 끝난 거고. 자, 근데 우리 그러면 이걸 교수님들 사이에서 무슨 해석이 일어나냐면, 야 이거 그럼 노동법에서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우리 노조법 33조 잠깐 볼게요. 노조법 33조. 이거 이해되시는 분만 가져가시는 겁니다. 안 되셔도 또 설명해 드리면 돼요. 노조법 33조 집단적 노사관계 보시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단체 협약입니다. 노조법이니까 단체 협약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위반. 자, 아까는 미달이었습니다. 설명드리면 아까는 미달이었어. 근데 단체 협약은 위반이네요. 위반하면 무효래요. 그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무효래요. 그러면 단체 협약에서 적어볼게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단체 협약에서 10,000원. 노조법 33조 보니까 단체 협약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시급 10,000원. 10,000원은 아니잖아. 위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효로 보는 거예요. 단체 협약에서. 이게 판례가 있었고. 그래서 요걸 안 냈고 뭘 냈어요? 요거 2개를 낸 거예요. 유리조건 구성의 원칙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미달이라고 만약에 노조법 33조에 미달이라고 써져 있으면 10,000원. 유리조건 구성 해도 되겠네. 미달은 아니니까. 위반이잖아. 단체 협약에서 10,000원이라고 했는데 20,000원을 한 것도 위반인 겁니다. 유리하게 한 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리조건의 구성 원칙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 안 되면 패스. 이해 안 되면 패스예요. 그렇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은 다시 나오긴 좀 힘듭니다. 다시 나오긴 힘들고 이미 판례가 정리를 해버렸고 문제에서 너무 대놓고 나와서 조금 힘들어요. 나오기는. 그래서 그렇게. 자,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여기는 19페이지부터 쭉쭉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것도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배우기 위해서 요 19페이지부터 총론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헌법상 노동상권을 답안지에 쓸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왜? 낼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낼 일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학부 시절에 다닐 때는 교수님들끼리 이걸로 막 싸웠습니다. 1분설, 2분설, 3분설 그런 거 없죠. 없어요. 결국에 누가 정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해버렸습니다. 결국엔 뭐다?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면 교수님들 학생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언제부터 판례 위주의 학습을 하고 판례 위주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학설을 쓸 일조차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범위도 아닙니다. 자, 근데 헌법사 노동상권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다? 아까 우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볼 때 노동조합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노동상권. 어려운 말로 하면 노동조합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조합원이 포함된 거예요. 조합원, 개별 근로자들이 이걸 유사하게 말하면 뭐다? 노동상권의 향유 주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 노동조합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조합원이 됐을까요?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조합원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월급에도 조합비가 까져요. 내가 왜 내 월급에서 조합비까지 내가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 1000명이 다니는 회사에도 한 명이 회사 대표를 만나서 말하는 거랑 1000명이 단합해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말하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즉 뭐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협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단결권 뭐다? 모여서 힘을 합칠 권리입니다. 이걸 헌법 33조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 기본권으로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돼요. 실제 어떤 기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모여서 얘기하는 걸 금지하는 취업규칙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지. 단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단결권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체결하려고 하냐면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만나야겠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체 교섭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는 근로자 측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뭐예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태해서도 안 돼요. 어떤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왜? 헌법상 노동상권은 뭐냐면 기본권입니다. 조망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조망권? 아파트. 내가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햇빛을 잘 받는 데라도 돈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앞에 갑자기 나는 18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60층짜리가 들어온대. 그래서 나 갑자기 그림자랑 살고 있겠죠? 햇빛을 볼 수 있는 걸 조망권도 헌법에 있습니다. 그거 소송해서 이긴 분이 서울시장이잖아요. 그거 되게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그만큼 굉장히 보호가 빡세게 되어 있어요. 왜? 헌법상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기본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노동상권 헌법 33조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겠죠. 그러면 하나 더 있겠네요. 교섭을 했어. 근데 사용자가 안 들어줘요.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 의사표현을 해야겠죠. 의사표현. 그게 뭐다?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할 때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헌법상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인정, 오케이. 왜? 노동조합의 목적은 뭐냐면 단체 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러기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헌법상 노동상권 향유 주체로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노력하는 거야. 교섭권에서 협약 체결하면 단체 행동권 필요 없잖아 이러는데, 자, 단체 행동권은 언제 일어나요? 협약이 체결 안 됐을 때, 협약 체결하려고 교섭 다시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뭐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뒤에 배우지만 쟁행위 아니면 파업. 그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노동상권은 요렇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있는데, 이 책에서 하나 더 짚은 건 뭐냐면 조금 강조해 준 거예요. 조금 강조. 헌법상 노동상권
이런 보호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유권적 성격을 보장해주고 입법권, 입법 수호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입법권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듣고 잃어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헌법상 노동상권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아, 내가 단결하려고 하는데 야야야 안 돼. 교섭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자유롭게 내비두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입법 수호권이라고 하는데 교섭할 때 딴지 걸지 말아라. 그리고 단체 행동권 할 때 니네 마음대로 방어하고 경찰부로 출동시켜서 애들 막지 말아라. 이런 법. 그게 뭐냐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서 노조법에 입법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노동상권이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제3자유는 뭐냐면요. 이건 그냥 알아봐 두십시오. 진짜. 헌법상 노동상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면 원래 상대방은 누굽니까? 국가야, 국가. 왜? 헌법이잖아. 그죠? 국가죠? 원래 국가예요. 국가랑 노동조합이랑 한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 효과가 누구한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용자가 있는 기업하고 하고 있죠. 얘 누굽니까? 얘가 제3자. 그래서 둘 간의 효과가 누구한테 미쳐요? 제3자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건 정말 알아두세요. 일단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제가 저렇게 설명드린 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앞에 이런 거 읽으면 어차피 뒷부분부터는 여러분이 한 글자도 빼놓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뭐 헌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쭉쭉 넘어가시면 유니온샵 아니 보지 마시고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단체 교섭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각주거든요. 여기 3번의 단체 교섭권 밑에 단체 교섭권에 의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그 단결체의 대표를 통하여 뭐 누구랑?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이고 넓게는 그 단체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 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법 규정에 이미 단체 협약 체결권이 나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우리? 읽어드릴게요. 없으신 분들은 노조법. 법정이 있으시면 펴놓으세요. 어차피 계속 찾으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잘 안 넘어가요. 법전이 이제 많이 쓰면 되게 잘 넘어갈 겁니다. 자, 29조 잠깐 보시면 노조법 29조 교섭 및 체결 권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항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법 규정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 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네요. 그죠? 근데 우리 책에서도 협약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각주 1번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즉 만약에 단체 협약 체결권이 문제가 돼서 나오면 다 쓰는 게 좋겠죠. 법 규정에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각주 1번 볼게요. 밑에 각주 1번. 각주라고 합니다. 그 1번. 헌법 제33조 1항이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 협약 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래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 교수님 책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단체 협약 체결권을 쓸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친구들은 노조법 29조 1항을 노조 대표자는 교섭 플러스 협약 체결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고, 우리가 요걸 알았다면 요거 그냥 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노조법 29조 1항에서도 노조 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교섭권에 뭐예요? 협약 체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한 1분 걸리거든요, 이거. 한 줄 더 쓰는 거. 그죠? 답안이 퀄리티가 어떻게 됩니까? 명문 규정에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교섭권 안에 협약체결권이 있는 것도 알고 있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판례를 갖다 쓰는 게 가점이 아니고, 관련 논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이거. 명문 규정, 아마 수험생 99%가 이렇게 쓸걸요? 강사 책에도 없으니까. 명문 규정,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다. 그럼 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논의할 필요 없죠. 왜? 명문 규정이 있으니.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소도 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게 왜 유의미할까요? 여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만 있었지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으로 규정 안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저 교섭권에 협약 체결권도 넣었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기본권상 협약 체결권도 기본권 인정하겠다는 거죠. 더 확고하게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얻어내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앞으로 노조법 29조 1항 쓸 때 뭐다,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소도 교섭권 안에 협약 체결권 있다고 했었어. 요거 한 줄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럼 퀄리티가 확 올라가죠. 이게 가점입니다. 이런 거 보려고 교수님 책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부터 끌고 오면 이해돼요. 근데 단체 협약 체결 권한부터 해가지고 뭐 인준투표 얘기하면서 막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법 규정 쓰기도 바쁘거든. 근데 노동상권 봤더니 헌법 33조에 단체 협약 체결권이라고 없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됐는데 교섭 권한에 협약 체결권을 넣네? 아예. 그리고 우리 명문 규정에도 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그래서 29페이지 각주 1번은 알아두세요. 연습을 계속 하시죠. 한 줄 더 붙이면 되잖아요. 한 줄 더 붙이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게 가점이에요. 이런 게. 그렇게. 4번 보시면 넘어가시고 30페이지 4번 보시면 단체 행동권인데, 요것도 단체 행동권 읽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주 3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각주 3번 보세요. 우리 3년 연속으로 출제됐던 주제가 하나 있죠. 아시겠지만 저 때도 나왔고 저 때 이후로 3년 더 나왔던 것 같은데 29회까지.
여러분 직장 폐쇄는 조문 있으시면 2조 보시면 2조 노조법 2조 2조 6호 보시면 6호 2조 6호 정의 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라고 나와 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6호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이 대항하는 행위가 직장 폐쇄입니다. 즉, 신기하죠? 아까 분명히 제가 설명할 때는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신기하네. 직장 폐쇄가 뭐냐면 설명을 드리면 쟁의행위를 막 했습니다. 야, 우리 파업할 거야. 사업장 점거할 거야, 우리. 일 못하게 하겠어. 했더니 뭐예요? 사용자가 그래? 그럼 우리 문 닫을 거야. 그리고 니네 임금 없어. 나 문 닫고 몰디브 가서 2달 살다 올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파업을 하나마나가 되는 거죠. 하나마나가 되는 겁니다. 파업을 하나마나. 그죠? 근데 이런 걸 노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거죠. 그러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것도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나? 보장해주고 있는데 노동상권은 아닙니다. 어디서 보장해주고 있냐면 각주 3번에 나와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저거 누구 거예요? 사업장? 사용자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산권에서 따온 겁니다. 재산권. 헌법상 재산권이 있어요. 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재산권에서 따온 거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게 노동상권에서 보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만 해주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있을 때 이런 걸 한 줄 써주면 좋긴 합니다. 직장 폐쇄는 뭐예요? 헌법상 노동상권은 아니고 헌법상 재산권에서 도출된 그런 조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각주. 사용자는 단체 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노동상권 향유 주체 아니에요. 사용자 아니에요. 그럼 직장 폐쇄는 뭐냐?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직장 폐쇄 쟁의행위 일종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사용자가 직장 폐쇄할 권리는 헌법상 단체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뭐다? 재산권. 그리고 119조 1항은 뭐냐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해서 그냥 기업 경제상의 자유. 근데 재산권 알아줘.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답안에 문제가 나오면 직장 폐쇄가 나오면 노조법 써줘야겠죠? 2조 6호 써주고 뭐예요? 이렇게 노조법 2조 6호 써주고 직장 폐쇄했는데 이건 뭐다? 헌법상 재산권에 근거한 권한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노동상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헌법상 재산권. 그리고 뭐다? 하나 더 써주면 원칙에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쟁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폐쇄의 규정 노조법 제2조 6호는 헌법상 재산권에 근거해서 도출된 권한이다.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겁니다. 요거 쓰기 힘들면 요거 헌법상 재산권. 그죠? 요런 거 따내는 겁니다. 요런 거를 나중에 갖고 계셨다가 답안 쓸 때 한 줄씩 쓰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중요한 걸 다 쓸 수 있을 때 이걸 쓰는 거지. 이거 쓴다고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고.
그죠? 요거는 조금 되게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한 줄씩 쓰면 근데 평소에 아까 단체 여기 협약체결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이거 쓰고 요거 한 줄 꼭 썼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학원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를 알려드릴까? 첨삭자도 몰라. 이거 몰라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붙었거든요. 강사님들도 아는 사람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거 봐라.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여기에 눈이 간다고. 잘 쓰네. 좀 안 해. 축축 넘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습관을 해주세요. 습관. 29조 쓸 때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 있었다. 시장표에서 쓸 때 얘 재산권이었다. 그러면 말 어떻게든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퀄리티 확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는 저거 점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수님 시험에서는 나오죠. 잘 썼다면.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조금 쉬었다가.